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4.1도 등 20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대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이 너무 노후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TX 포항 노선 개통으로 승객이 줄면서 경영난까지 더해져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지하입니다. 집안 치마로 누수가 생겨 곳곳에 물이 고여 있고 벽면에도 균열이 생겨 안전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C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포항의 관문인 만큼 건물 미관도 중요한데 화단의 도색은 어지럽게 벗겨져 있고 오래된 상가 건물도 맞은편 건물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화장실도 좁고 좀 경주에 비하면 이렇게 시설도 뭔가 노후된 느낌이고 좀 새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터미널 측은 KTX 포항 노선 개통 이후 승객 감소로 경영 악화가 심해져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현재 터미널 사정상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KTX 포항 노선이 개통된 이후 이곳 포항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은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터미널 측은 시설 개선 대책으로 현재 자리에 상업시설을 더한 복합 터미널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통과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07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합해 흥해 성곡지구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는데 당시 2015년 포항시 인구를 80여만 명으로 과대 추산한 결과에서 계획 자체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가뭄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K워터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기상지청 관계자가 참석해 농업용수와 식수 그리고 기상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도내 저수율은 53.6%로 평년 대비 71% 수준이고 댐 저수율은 35%로 예년의 56% 수준인데다 강우량도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급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강우량은 평년 대비 62% 수준으로 상주와 봉화, 울진 등 북부 일부 지역에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은 도정질의를 통해 출자기관의 통폐합이 부진한 이유와 도립의료원의 의약품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이유와 대책을 물었습니다. 조현일 도의원은 도 산하기관이 34개나 되고 도지사 취임 이후 13개나 늘어났다며 지난해 6월 출자 출연기관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통폐합이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식 도의원은 세계 도립의료원이 통상 5개월에서 7개월까지 약값 지급을 미뤄 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산하기관 통폐합은 우선 올해 4개 기관을 통합하고 나머지 9개 기관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약값 지급을 미룬 것은 경영사정 때문이었다며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을철 야생동물과 들쥐 등에 의해 감염되는 발열성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풀속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쯔쯔가무씨는 지금까지 포항에서 1명, 도내에서 31명이 발생했고 들쥐의 배설물 등에 의해 감염되는 유행성 출혈열도 도내에서 1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야생동물에 의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씨는 예방 백신이 없다며 야외 활동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 옷을 입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60% 중반대를 유지해오던 전국 양돈 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8월 이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8월에 전국 비육돈 항체 양성률은 59.7%로 올 들어 가장 높았던 4월보다 6.5%포인트 하락해 구제역이 한창 확산되던 1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항체 양성률이 낮아진 것은 양돈 농가들의 방역의식 저하에 따른 백신 접종 부진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농식품부는 전국 돼지 농장에서 항체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데다 구제역 위험 시기인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방심할 수 없다며 철저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포항시 남구 괴동동 철강산단 내 소화천에서 집단 폐사한 물고기 50여 마리가 발견돼 포항시와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물고기가 폐사한 지 1, 2일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물과 물고기를 수거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인근 공장의 방류수에서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습범에 대해 형량과 벌금 하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른바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안에 다시 거짓 표시를 한 상습범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